프레데터 시리즈의 7번째 영화 프레데터 죽음의 땅이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느정도 스포를 포함하여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작품인 프레데터 1탄에 첫 등장한 외계 생물로 영화 제목처럼 지구에서는 약탈자 또는 포식자로 불립니다. 이들의 진짜 명칭은 야오차 종족으로 그들은 야오차 프레임이라는 행성에서 여러 부족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프레데터라는 이명답게 강력한 생물들을 사냥하며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데, 강함을 증명하지 못한 약한 프레데터들은 같은 부족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오차 종족은 평균적으로 2m가 넘는 키와 거대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생긴 것처럼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한 민첩성과 지구력까지 겸비한 최강의 사냥꾼입니다. 특히나 그들만의 뛰어난 과학기술력을 통해 사냥에 필요한 최첨단 도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한번 점 찍은 목표물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벽하게 사냥해냅니다. 여기서 프레데터 죽음의 땅에 나오는 주인공 덱은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른 이들보다 작은 덩치와 약한 힘 때문에 아버지와 부족원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덱은 모두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칼리스크라는 괴수를 사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괴수가 어느 프레데터도 성공 못한 최강의 생물이라는 것과 그 생물이 있는 곳은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겟나 행성이라는 곳입니다. 겟나 행성은 칼리스크 외에도 극도로 위험한 생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라 불리고 있었죠. 그런데 부족적인 아버지가 나타나 제일 약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 덱을 죽이려고 했으나 절체절명의 순간 형 퀘이의 도움으로 그곳을 벗어나 덱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덱은 죽음의 땅 겟나 행성으로 오게 됐고, 그리하여 겟나 행성의 괴수 칼리스크를 사냥하여 자신의 강함을 증명 후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겟나 행성에는 육식식물, 마비독을 쏘는 식물, 그리고 산성을 뱉는 괴생명체 등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 생물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합성인간 티나는 그에게 행성에서 살아남고 칼리스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프레데터 특성상 주로 혼자 사냥을 하기 때문에 티아의 외침을 거절했었으나 위기의 순간 결국 티아의 도움을 받게 되며 그녀 또한 칼리스크를 찾는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티나는 재밌게도 웨이랜드 유타니 소속으로, 이 기업은 다들 잘 알겠지만 에이리언 시리즈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 웨이랜드 유타니가 맞습니다. 그렇기에 영화 속에서도 같은 모양의 로고를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프레데터 외전 시리즈가 아닌 그것도 정식 시리즈에 크로스오버로 웨이랜드 유타니 기업이 등장했으니 향후 프레데터와 에이리언의 만남은 예고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처럼 웨이랜드 유타니 기업이 겟나 행성에 합성인간을 보낸 이유는 괴수 칼리스크를 포획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서 왜 먼 우주 미지의 행성까지 찾아와서 괴생명체를 포획했던 것일까요? 과거 웨이랜드 유타니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구에서 누구보다 빨리 우주 행성을 식민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성인간 즉 완벽한 안드로이드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외계 행성에서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외계 기술력과 외계 생물체의 특징을 연구해 인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 예로 에일리언 로몰루스에서 그들이 발견한 제노모프를 통해 검은 액체 성분을 연구하여 만들어낸 복제품 G01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에일리언 어스에서도 깊은 심우주로 탐사선을 보내 다양한 괴생명체와 제노모프를 수집하게 되죠. 이처럼 웨이랜드 유타니 기업은 경제적, 기술적 목적 외에도 생물 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적 기술의 우위를 가지려고 했고, 그렇기에 필사적으로 외계종 샘플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영화에 나오는 겟나 행성은 인간이 탐사하러 가기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티나와 같은 전투 합성 인간들만 칼리스크를 잡기 위한 임무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겟나 행성을 공략하려면 그곳의 생물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티아와 테사는 다른 합성 인간과는 다르게 감수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기치 못한 칼리스크의 습격으로 포획 임무는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티아는 하반신이 잘린 채 간신히 살아남게 되죠. 과연 감수성을 부여받은 합성인간 티아는 프레데터 덱을 도와 무사히 칼리스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영화는 부적에게 버림받은 덱과 하반신이 잘린 합성인간 티아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싸움만 할 줄 아는 덱은 감수성이 풍부한 티아를 통해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렇기에 이번 영화 프레데터 죽음의 땅은 젊은 프레데터의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스토리를 담고 있음에도 다양한 괴생명체들이 끝없이 등장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당한 흥미를 돋우게 됩니다. 그리고 늘 빌런으로만 등장했던 프레데터가 영화 속 주연이
되어 차츰 성장함과 동시에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은 정말 색다르고 또 영화 몰입도를 높이는 차별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초반엔 프레데터의 괴상한 생김새와 빌런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영화 중반부부터는 적응이 돼서 제법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플라즈마 블레이드는 야오차 종족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나약한 덱이 그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벽 한계에 도전하는 도전자로서의 상징이 더 빛나는 무기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봅니다. 영화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시작하여 쉴 틈 없이 죽음의 행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액션 오락 영화로서 흠잡을 곳이 없는 상당히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프레데터 시리즈는 인간들이 사냥당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스릴러 쪽에 무게가 실린 장르였다면 이번 영화는 SF 액션 어드벤처에 무게가 더 실렸기 때문에 오락성과 볼거리는 기존보다 풍부해졌지만 은밀히 인간들을 사냥하던 괴생명체의 무서움, 미스터리함, 즉 스릴러적인 요소는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프레데터 죽음의 땅을 연출한 덱 트랙턴버그 감독은 전작 프레이와 프레데터 킬러 오브 킬러스를 연출한 감독으로 그리하여 정말로 만약에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제작이 확정되고 감독이 정해진다면 에이리언 로물로스의 페데 알바레즈 감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덱 트랙턴버그 감독이 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군요.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위험천만한 외계 행성을 탐험하는 프레데터의 이야기 프레데터 죽음의 땅 쿠키 영상은 따로 없고 영화 엔딩 후 다음 스토리를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화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